예, 돈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논술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진나라, 즉 진시황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진시황이 펼친 정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논술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라는 말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는 것을 논리적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겠죠. 자, 모든 인간사가 다 그렇죠.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그렇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진나라의 병사는 전투에서 세운 공에 따라 그에 걸맞는 상을 받았다. 귀족이라도 공을 못 세우면 특권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평민 병사는 전쟁에서 잘하면은 상을 받았다. 귀족만큼.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 좋겠죠. 귀족만큼 대우를 받으니까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귀족은 좀 봐주지. 나는 귀족인데 평민처럼 대해? 하면서 기분이 좀 나빴겠죠. 그건 그렇고, 이번에는 진나라 재상 상황이 이야기한 법과 사상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를 잘하고 전쟁에서 잘하면은 상을 주고, 그렇게 뭐하면 처벌한다. 그 법을 귀천에 상관없이, 여기는 귀는 귀족이고 천은 평민과 천민. 그러니까 평민과 천민이라도 잘하면은 상 준다. 누구처럼? 귀족처럼. 근데 귀족은 잘 뭐하면은 평민처럼 벌 준다. 야, 이러니까 기분 좋겠죠. 누가? 평민은. 그런데 귀족은 기분 나쁘겠죠. 천민과 똑같이 대우해 주니까. 근데 요것도 읽어봅시다. 허락 없이 상공업은 공업은 만드는 거, 만들어서 파는 거를 상업이라고 하죠. 그걸 합쳐서 상공업. 허락 없이 상공업을 하거나 게을러 가난한 자는, 게을러 가난하다 무슨 기준으로? 좀 애매하죠. 게을러 가난한 자는 한 사람만 노비로 삼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를 노비로 삼는다. 굉장히 법이 가혹하죠. 엄기 너무 지나치죠. 여러분들의 부모가 만약에 갑자기 노비로 됐다 하면 여러분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너무 법이 애매한 기준으로 법이 너무 잔인하죠. 자, 이러면은 사람들은 진시황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요거였죠. 첫째, 이렇게 적기 바랍니다. 둘째, 막강한 군사력이었대. 이렇게 끝나면은 선생님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왜 줄 수가 없느냐? 결과만 적었네요.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논술은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거든요. 결과만 적으면은 선생님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된다? 요거를 적어야 되죠. 특히 원인을 적어야 되죠. 자, 한번 봅시다. 원인과 과정.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진나라의 병사는 신분이 낮아도 평민이라도 세운 공에 따라서 귀족처럼 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기분 좋죠. 귀족처럼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싸웠겠죠. 그러면 한 명 한 명 열심히 싸우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가 있죠. 막강한 군사로 다른 나라를 물리칠 수 있죠. 두 번째, 법과 사상을 채택하여 한번 봅시다. 농사나 전투를 잘하면 누구나 상을 받고 잘못하면 처벌하는, 자, 공정한 사회. 법과 사상은 공정한 사회. 기분 좋죠. 그러면은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애국심이 생기겠죠. 공정한 사회가 되니까, 자, 통일할 수가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법과 사상 요렇게만 적으면 선생님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법과 사상은 장점이 뭐냐? 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정책.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진시황은 화폐, 도량령, 문자, 도량령은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죠. 자, 길이를 재는 자,
무게를 재는 저울 등을 도량형이라고 합니다. 자저울, 그러니까 길이와 무게에 따라서 상품의 가격을 화폐로 정했습니다. 그걸 전국에 똑같이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자 사고 판 것을 문자를 통일해서 똑같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장점, 지역사회, 이쪽과 저쪽 사회 간의 교류를 장사라고 하죠. 교류를 촉진시켰다. 장사하기가 좋죠. 이쪽 사회, 저쪽 사회를 지역사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정한 하나의 통일제국이라는 말, 하나의 나라다, 이런 말입니다. 장점이 있죠. 단점은 없습니다, 이거는. 또한, 전국을 군현으로, 요거는 적을 필요 없네요.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군현제의 장점. 자, 지방관은 황제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지방관이 되죠. 그러니까 제후의 아들이 제후가 되는 게 아니라 황제의 명령, 그러니까 실력 있는 황제의 관리가 지방관이 되니까 봉건적 성격이 약화가 되죠. 그 다음에 관리가 되니까 중앙 집권적 황제의 명령을 들으니까 중앙의 권력이 모이죠. 여기서 중앙은 황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되니까 관료제국가. 요거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봉건적 성격을 없어졌다가 아니고 약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요거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 장점, 요렇게. 자, 단점 한번 봅시다.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평화와 휴식을 기대하던 농민들은 만리장성 쌓기에 동원되어 많이 죽거나 다쳐 진시황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졌다. 자, 이래 되면은 곧 DB겠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아방궁 병마용으로 농민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는 익하고 있네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곧 DB겠죠. 또한 자, 이 사람들이 DB락 할 때 지식인들이 그래도 국가에 DB면 되나 하는 사람이 지식인인데 지식인도 DB입니다. 왜? 분서경유를 당하거든요. 분서경유를 당하니까 특히 유학자들 요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여기서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입니다. 진시황, 강력한 지도자 진시황이 죽은 후에 가혹한 법으로 시달리던 가혹한 법 기억납니까? 이런 거 가족 전체 노비, 그 다음에 여기에 가야 되는 이런 가혹한 아주 잔인한 법으로 시달리던 농민들이 DB뿔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법가사상 기억납니까? 귀천과 상관은 기억나죠? 법가사상으로 농민과 같은 처우를 받던 귀족들도 DB뿔입니다. 지식인도 이렇게 되죠. 결국은 왜 된다? 망한다. 그래서 진시황은 영웅으로, 요거는 참 잘한 거 아닙니까? 영웅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악당으로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카톡이 왔네요. 지우고. 자, 두 번째 문제. 아이고, 자꾸 오네요. 두 번째 문제. 한나라의 멸망 원인과 비슷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하나 이상 밝히고 하나만 적으면 되겠죠.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두 가지는 꼭 적어야 되겠죠. 일단 한번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한 건데, 한나라가 멸망할 때 중앙의 상징, 황제가 영제인데, 여기서 영제라는 말은 중앙을 상징합니다. 황제는 중앙을 상징하는 겁니다. 무슨 말? 황제가 중앙의 대표가 황제 아닙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이 어리고 무능하다. 무능하니까 중앙의 권력자 누가 설쳤다? 요 놈들이 설칩니다. 요 놈들이 매간매직, 그러니까 관직을 매매한다. 돈 받고 관직을 팝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부패라 그러죠. 그러면은 중앙의 황제는 이놈들을 쳐야 안 됩니까? 근데 못 칩니다. 왜? 바보니까, 무능하니까. 그리고 더 나쁜 짓도 합니다. 이런
이런 놈을 치자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좋은 사람들도 바른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바른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 무슨 당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청류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이놈들을 치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놈들한테 오히려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른 말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나라가 곧 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 그 주위에 친구나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 중에서 열심히 살자,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바른 자세로 수업 시간에 참여하자,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처럼 중앙의 권력은 이렇습니다. 자, 중앙의 권력이 이러니까 누가 또 설친다? 지방이 설칩니다. 누가 지방의 세력자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족이 지 멋대로 합니다. 지 멋대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자, 호족이 대토지를 가졌다. 자, 엄청난 토지를 가졌다라는 말은 이놈이 대토지를 가졌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토지를 잃었다는 말이죠. 누가 잃었을까요? 농민들이겠죠. 힘없는 농민들이겠죠. 자, 특히 대호족들은 향거리선제, 말이 좀 어려운데 좀 설명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 안 했는데 요거 이제 요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가니까 일단 지금 알아놓습니다. 향거리선제는 관리를 임명하는 제도인데, 관리를 어떻게 임명하는가 하면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이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추천합니다. 누가 추천한다? 지방의 유력자가 누구겠습니까? 지방의 유력자, 이슬유 힘력자, 지방의 힘센 놈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 호족이죠. 호족이 마을에 리선제, 마을리자 아닙니까? 마을의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관리가 된다. 자, 우수한 인재를 말이 좋아 우수한 인재지. 우수한 인재가 누굴까요? 지 아들이죠. 호족이 내 아들 우수해 하면서 추천해가지고 중앙이 관리가 됩니다. 좋은 제도일까요? 더러운 제도일까요? 그러니까 호족의 아들도 또 관리가 되네요. 중앙의 관리. 그러니까 귀족의 권력자, 호족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귀족을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대토지, 부자, 이런 놈들을 우리는 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또 권력자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고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부익부 현상이라고 하죠. 빈자가 가난할 빈자 아닙니까? 부는 부자 부자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농업국가에서 토지 뺏기면 계속 가난해지죠. 부자는 부자죠. 그 다음에 또 관리가 되죠. 더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디비불이죠. 우리는 그걸 갖고 황건적의 난이다. 황은 누를 황, 건은 수건. 이마에 노란 수건을 둘러매고 띄고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게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등이 활약하는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 개의 나라가 됐네요. 당연히 쇠퇴가 되죠. 그리고 그러다가 망합니다. 멸망 원인 한번 봅시다. 자, 한 나라의 멸망 원인을 먼저 제시해. 비슷한, 그러니까 한 나라의 멸망 원인 요거하고 비슷해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멸망 원인을 먼저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원인을 비슷한 현상을 적어야 되겠죠. 요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 중앙의 권력은 무능했고 이 틈을 노려 지방의 호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며 농민은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현상을 피니핀 부익부 현상이라 부른다. 피니핀 부익부 현상 대한민국에도 보인다.
요거 적기 바랍니다. 2022년 연세춘추신문. 왜? 이 근거가 있으니까 설득력이 있죠. 신문은 이런 단어가 유행한 것으로 보도했다. 즉, 이 보도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태어난 순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은 계속해서 더 가난해지고, 금수저로 태어나면 아빠 찬스, 부모의 도움으로 더 잘 산다. 그리고 요것도 파이낸스 신문, 요건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아놓기 바랍니다. 재산 상위 20%가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이 20%,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체로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죠. 64배 이상의 돈을 갖고 있다. 일단 귀족은 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못 산다. 이렇게 보도했네요. 이런 현상은 이를 고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들 수 있다. 해결 방안 시험 문제에 몇 개 적으라 그랬죠? 2가지 적으라 그랬죠? 요대로 적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둘 수 있다. 첫째, 둘째, 이렇게. 자,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고칠 수 있는 지도자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특히 노력하는 학생과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는. 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들죠. 우리는 국회의원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법을 이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대통령을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교육을 성공시켜야 한다. 부모 찬스, 아빠 찬스와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곧 공교육 아닙니까? 학교교육은 돈 안 내고 다니는 데 아닙니까? 돈 안 내고 학교교육에서 성공하면은 부모와 상관없이 본인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이거 꼭 적어야 되겠죠?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 이를 위해라는 말은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이고 요런 현상을 이루기 위해 한 반의 학생 수를 15명 정도로 줄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 15명, 한 반에 10명, 15명 되면 차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초콜릿 하나 먹어가면서 선생님이 만약에 2명, 3명 들어오면 수학의 기초부터 어려운 그 과정까지 그룹과외 하면 안 됩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2-3명씩 앉아서 그룹과외 하면은 얼마나 실력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부모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학원 안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21세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길러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 수업의 목적이고 이번 평가의 목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